자, 일단 이제 오늘 경기 역시 한번 또 일단 좋은 접근 포인트 들어볼 수 있도록 잘 세팅해놨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분석 라인업들이 일단 조금 우리 방향성들 좀 좋았던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조금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제는 분석 대비해서 어제 KBO를 조금 안 데려갔었어요. 어제는 약간 이제 KBO가 약간 사고가 조금 날 줄 알았었는데 의외로 일단 이제 KBO는 조금 무난하게 흘러갔고 어제 일본 야구가 일단 몇 경기가 조금 아쉬움을 조금 남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리오넨과 야쿠르트의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일단 리오넨 어제 경기 때도 역시 대승을 거뒀고요. 일단 야쿠르트가 일단 최근에 아시다시피 꾸준한 원정에서의 경기력의 기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분석 시에도 일단 역시 일단 야쿠르트 계속해서 일단 원정에서 콜로라도 못지않게 상당히 또 부진한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리오넨 사이드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두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또 일단 가토가 또 일단 9이닝 동안 역시 완투승으로 2실점으로 상당히 또 압도적인 밸런스로 일단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는 일단 불펜 피로도도 없었어요. 가토의 완투승이 펼쳐졌던 경기였고 어제는 일단 다카시가 역시 일단 4이닝 동안 6실점 이렇게 초반에 조금 무너졌던 피칭 내용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 기타야마와 아빌라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자, 일단 기타야마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일단 역시 2년 전이었죠. 2년 전에 일단 역시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을 한 케이스인데 일단 선발 전환 후에 일단 올 시즌 일단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단 역시 호투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일단 5이닝 피처에 조금 불과했었어. 일단 5이닝만 이렇게 조금 버텨내고 그 가운데 일단 호투를 이어가는 내용들이었다면은 올 시즌 일단 퀄리티 스타트도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면서 상당히 일단 좋은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최근에 두 경기도 일단 소뱅전에서 9이닝 동안 1실점 또 완투승을 거뒀고 직전 경기도 지바롯데전에 7이닝 무실점에 또 일단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상당히 또 호투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타야마 지금 현재 물이 올랐어요. 커리어의 시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일단 아빌라도 역시 일단 메이저리그에서는 조금 실패를 했지만은 일단 직전 경기 세이브전에서 일단 역시 7이닝 동안 1실점에 한 차례 또 호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일단 2군 무대 성적은 상당히 또 준수했던 내용들을 보여줬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일본 부대 일단 두 경기 동안은 다소간에 조금 기복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9위로서 찍어내리는 일단 공 자체는 상당히 또 빠른 친구입니다. 다만 이제 아빌라의 문제라면은 역시 제구예요. 제구가 조금 아직까지 조금 기복들을 조금 보여주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선발이 있자면 역시 기타야마를 조금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일단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일단 야쿠르트가 최근 일단 원정 성적이 상당히 또 부진합니다. 일단 원정에서의 득점력도 상당히 또 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 불펜에서도 어제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가토가 완투승을 거뒀기 때문에 불펜 소모도 일단 리오넴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단 불펜의 운영도 리오넴이 조금 유리하다면은 일단 이 경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일단 리오넴의 정배당은 충분히 또 납득이 된다. 어제와 일단 동일하게 개똥배당이 잡혀 있습니다. 한번 또 일단 이제 조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고요. 일단 기타야마가 올 시즌 크게 무너지는 피칭 내용이 없었다는 점도 일단 이 경기는 리오넴 사이드 역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만 이제 이 경기는 일단 5.5 기준점에서는 어노바는 개인적으로 약간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바는 살짝 패스를 하고 승패 라인업 리오넴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서 진행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길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라쿠텐과 주니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 라쿠텐 최근 일단 우치 세이류가 역시 약간 경기력도 좀 좋았고 역시 호투를 조금 펼쳤던 부분들이 있었고 어제 일단 주니치는 와쿠이가 등판했단 말이에요. 일단 이제 와쿠이가 어떻게 보면 라쿠텐전에서 일단 취약할 것이다. 일단 와쿠이가 또 일단 친정팀 상대로 경기력을 조금 잘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실제 와쿠이도 되게 흔들렸었습니다. 어제 5이닝을 버티긴 했지만은 8피안타를 맞았고 거기다 일단 이제 4실점을 했죠. 4실점을 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와쿠이의 일단 역시 경기력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우치 세이류가
1회부터 3회까지 역시 홈런 2방 맞고 7실점을 해버렸죠. 1회 1실점, 2회 3실점, 3회 3실점으로 우치 세이루가 주니치 상대로 일단 무너지는 바람에 어제 경기 라쿠텐이 어떻게 보면 후반부 추격을 가져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경기를 제대로 조금 끌고 가기는 좀 어려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막판에도 일단 추격 찬스가 많았었는데 다 걷어차버렸죠. 그랬던 내용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제 경기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일단 역시 기시와 미우라의 등판 일정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기시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상당히 또 많습니다. 만으로 40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잠깐 전성기가 조금 지난 자원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올 시즌 이제 피안타율도 3할대예요. 3할대. 일단 직전 경기 소뱅전에서도 8피안타를 맞았고, 니오넴전에 7피안타, 오릭스전에 9피안타 맞으면서 지금 피안타율이 어마어마한 자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시의 호투도 오늘 경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직전에 경기들 어떻게 보면 일단 주니치도 어떻게 보면 어제 우치 세이를 공략해냈던 타선이라면은 기시를 충분히 일단 공략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 또 일단 미우라도 일단 조금 안전한 자원은 아니에요. 미우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일단 작년에 데뷔했죠. 일단 2년차 신인 투수인데 일단 5월부터 이제 약간 1군 무대에 등판을 해서 지금 현재 일단 역시 5경기를 조금 치렀었는데요. 물론 2승을 거두긴 거뒀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일단 이제 무엇보다 제구 불안이 심각합니다. 이 친구는 일단 역시 본래 도용이 일단 상당히 또 많은 자원이다 보니까 역시 심각한 제구 난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어제도 일단 양 팀들의 타격전이 펼쳐졌던 만큼 요 경기도 일단 선발이 불안하다. 역시 요 경기 5.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 충분히 일단 공략 포인트로 두실 수 있는 경기입니다. 어제 일단 라쿠텐도 타격감은 좋았죠. 타격감이 좋았었고 주니치도 어제 일단 타격이 또 폭발했던 여파가 있다면은 어제 선발들보다 오늘 선발들이 훨씬 더 퀄리티가 떨어진단 말이지. 그렇다면 일단 5.5봐도 충분히 또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 굳이 이제 승패를 조금 따지자면은 물론 이제 기시 같은 경우는 일단 경험이 조금 많아요. 이 친구가 물론 이제 피안타율도 상당히 또 높고 이런 친구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재구난조가 더 심각한 쪽은 아무래도 일단 미우라 쪽이 되다 보니까 전 요 경기는 일단 라쿠텐승으로도 역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차례 통수를 맞았다. 물론 주니치 최근에 일단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단 이 연승 페이스가 조금 유지가 될 거라고 조금 보기에는 오늘 미우라 카드는 조금 약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라쿠 사이드 다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한번 또 두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일단 오버도 긍정적, 일단 승패라면 라쿠텐 사이드로 긍정적인 고려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이브와 한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경기 때는 우리가 또 일단 역시 세이브 사이드로 역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죠? 세이브 사이드로 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한신이 쭉 앞서가다가 어떻게 보면 세이브 상대로 한 차례 일단 역시 마지막에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졌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세이브가 일단 값진 역전승을 조금 이뤄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오늘 매첩을 조금 끌고 가는데요. 오늘 경기는 일단 스가이 시냐와 역시 오늘 경기 듀플란티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냐 같은 경우도 일단 역시 신인 투수죠. 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경험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일단 역시 세이브와의 또 어떻게 보면 야쿠르트와의 교류전에 또 등판해서 5이닝 동안 7피안타 4실점을 했습니다.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야쿠르트 상대로, 야쿠르트 일단 메이지 진구구장이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단 이제 그 경기를 상대했던 말아먹었던 페이스를 조금 보여줬다면은, 지금 한신의 기세에 상당히 일단 불이 붙어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어제 한신이 일단 비록, 일단 이제 패배를 조금 당했던 내용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한신이 센트럴리그 1위 팀으로서 지금 투타 밸런스의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세이브가 지금 이제 한신전에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한신이 오릭스전의 수익 경기를 보여주고, 지금 세이브전에서 일단 2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경기 양상이 조금 달라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이 경기는 선발의 이점, 역시 듀플란티에를 조금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일단 듀플란티에는 일단 직전에 일단 역시 1승을 또 추가를 했었는데, 그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니오넴전이었습니다.
니오넴전에서 일단 6.2이닝 동안 탈삼진을 12개나 뽑아냈어요. 일단 니오넴 상대로 12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1승 추가에 또 성공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스가이 시냐, 물론 이제 홈 경기는 조금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약간 이제 제2구의 기복들 상당히 또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한신 사이드 공략 포인트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언어반은 조금 패스예요. 언어반은 역시 조금 두 플랜티에는 호투를 할 것 같은데, 과연 또 스가이 시냐의 일단 페이스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언어반은 살짝 건너뛰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신승 2연패와 2연승의 맞대결인데, 오늘 선발 무게감이 확연하게 일단 역시 한신 사이드로 조금 기울긴 합니다. 그렇게 접근 포인트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지바롯데와 히로카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일단 연장 혈투였죠. 우리가 일단 역시 어제 히로카프를 또 일단 좋은 배팅 라인업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들고 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조조마린 스타디움은 흐린 가운데서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일단 오늘 경기 타네이치와 일단 아두와 마코토의 등판 일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아두와 마코토는 일단 지난 시즌에 어떻게 보면 시즌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작년 시즌 초반에는 이 친구 어떻게 보면 일단 역시 제가 또 분석할 때도 조금 말씀해 드렸지만은 역시 약간 혼혈 인구들, 혼혈 선수들의 일단 이 운동력의 퍼포먼스는 조금 남다르구나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던 지난 시즌 초반에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 중반부터 역시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면서 역시 한계치를 조금 드러냈죠. 그러다 보니까 불펜에서도 실점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2군으로 일단 역시 시즌을 조금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그 가운데 일단 올 시즌 역시 2군 피칭도 조금 불안했었습니다. 일단 올 시즌 역시 준비를 하면서도 2군에서 시작을 했다가 직전 경기 또 일단 1군 피칭 내용에 6월 5일날 오릭스전에 등판해서 5이닝 동안 7패안타 4실점에 패배를 또 기록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아두와 마코토가 일단 작년 중반기부터 하락세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과히 일단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단 타네이치 같은 경우도 꾸준해요. 꾸준하게 일단 역시 조금 자기 페이스를 조금 유지하는 친구고, 약간 원정 경기는 조금 안 좋습니다. 타네이치가. 그렇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최근에 2경기의 호투도 일단 좋은 베이스고, 일단 홈 기준으로 3경기 연속 호투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단계라면은 일단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역시 약간 지바롯데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두와 마코토의 피칭 밸런스의 불안 요소 상당히 일단 좀 심합니다. 이 친구는 특히 또 일단 장타 허용이 조금 문제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역시 지바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일단 두 팀 선발들 기본적으로 역시 실점률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5.5 기준점에 오바가 배당이 빠지는 것도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5는 역시 오바 사이드, 승패 라인업은 역시 지바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일단 이 경기도 역시 케어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고려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오리기와 일단 요코베이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일단 요코베이가 역시 좋은 경기를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최근에 요코베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라인업들이 역시 앤서니 케이나 일단 잭슨 그리고 일단 바우어 등판 이런 부분들 또 아즈마 등판 이런 때는 일단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자, 어제 경기 안드레 잭슨의 일단 호투로 역시 약간 타선도 약간 조금 도움을 조금 줬고, 그러다 보니까 4대0으로 일단 간만에 일단 역시 조금 4점을 조금 뽑아내면서 역시 승리를 거둬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오늘 경기 역시 에스피노자와 에릭 바우어의 매치업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에릭 바우어도 역시 시즌 초반에 조금 안 좋았어요. 시즌 초반 역시 바우어가 일단 메이저리그 진출에 또 실패를 하고 일단 역시 복귀를 했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즌 초반 출발이 다소간에 조금 의구심을 좀 남겼다. 근데 일단 이제 0점을 잡기 시작하면서 바우어가 일단 지금 현재 최근 일단 페이스 어떻게 보면 어제 등판했던 안드레 잭슨 못지않게 일단 상대 또 호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앤서니 케이도 있긴 하지만은 확연한 일단 역시 원투 퍼치는 지금 이제 안드레 잭슨, 에릭 바우어 이렇게 일단 두 선수를 조금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일단 이제 또 에스피노자는
지난 시즌부터 일단 불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패배를 또 당하고 있고 올 시즌도 역시 8경기에서 일단 1승을 거뒀는데요. 일단 작년부터 올 시즌까지 6연패였어. 6연패를 달리고 있다가 노디시전 경기들이 되게 많았거든. 직전 경기 때 히로시마전에서 드디어 일단 5.2이닝 동안 역시 8피안타 맞고 3실점을 했지만은 타선의 도움으로 1승 달성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에스피노자 물론 이제 피칭력을 그렇게 조금 무시를 할 수 없는 자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기복이 좀 있어요. 용병치고 일단 역시 장타형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긁힐 때는 상당히 또 압도적인데요.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게 또 용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단 피칭 밸런스에 기복이 조금 있다면은 바워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 꾸준하단 말이야. 꾸준하게 일단 본인 등판 일정에서는 퀄리티 스타트도 꾸준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 일단 이제 패배당했던 경기도 대패 경기라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이제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그나마 일단 요 경기는 그래도 일단 요 코스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들어요. 근데 일단 요 경기는 역시 승패는 저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승패는 패스를 하고 일단 장소가 또 교세라돔이죠. 교세라돔은 아시다시피 홈런이 잘 안 나와요. 일단 이제 펜스 높이도 상당히 또 높고 역시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에스피노자의 홈 경기 등판 일정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승패를 한 차례 관망을 하시고 5.5 기준점에 언더사이드를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일단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네요. 승패 라인업보다는 요 경기는 일단 언더가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언더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소프트뱅크와 일단 요미우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역시 어제 약간 양팀 선발들이 일단 둘 다 불안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는 역시 승패 라인업을 조금 패스를 했었습니다. 승패는 빼고 갔었던 경기였었어요. 자, 근데 일단 이제 무엇보다 어제 경기 때는 역시 소뱅이 일단 타선 쪽으로 일단 폭발력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고 이번 교류전에서 일단 이제 팀 타율이 3할대입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역시 지금 소뱅이 이 교류전에서의 강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절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제 경기 때는 니시다테, 일단 마에다준 요런 자원들이 일단 나왔던 경기였고요. 어제 일단 역시 약간 승패 라인업에서 일단 역시 소뱅의 일단 타격감도 조금 주요 포커스가 됐지만은 요미우리가 역시 7대3으로 일단 역시 반등의 페이스를 조금 보여줬었는데 니시다테도 불안했어요. 니시다테도 조금 불안했지만은 일단 마에다준의 불안 요소가 훨씬 더 일단 어제 부각이 됐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에다준이 크게 무너졌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승패라는 패스를 했었다. 자, 근데 일단 오늘 경기는 오오제키와 야마자키 요리의 또 등판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야마자키 요리도 올 시즌 이제 커리어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계속해서 일단 이런 정도의 피칭력은 아니었거든요. 꾸준하게 일단 피안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실점도 조금 주어져 있고 이런 친구였는데 올 시즌 일단 10경기 가운데 일단 역시 1패만 당하고 있을 정도로 나름 일단 요미에서 승수를 상당히 또 잘 뽑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닝 소화력도 일단 상당히 또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마자키 요리 역시 커리어하이 시즌을 지금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일단 오오제키 역시 지금 현재로 10경기 동안 2.30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전 경기 일단 중립전에서도 3피안타 무실점으로 역시 호투를 조금 펼쳤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일단 이제 무엇보다 일단 오오제키 같은 경우도 이 교류전에서 상당히 또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데뷔하고 일단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역시 꾸준하게 일단 자기 목을 조금 해주고 있고요. 홈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단 연승 페이스로 일단 역시 홈 경기의 강점을 조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단 양팀 선발들의 일단 그 격차는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일단 두 팀 선발들이 둘 다 불안했다면은 오늘 경기만큼은 역시 약간 투셀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5.5 기준점에서는 일단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센트럴 리그에서는 그래도 일단 요미우리의 타격감, 일단 퍼시픽 리그에서는 소프트뱅크의 타격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어느 반을 패스하겠습니다. 어느 반을 살짝 좀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경기 일단 승패라는 패스를 해드렸지만은 역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일단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현재 이 교류전에서 일단 어제 경기도 일단 실점이
뭐 소백이 더 늘어나서 그렇지 타격감은 일단 어제 소백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저는 소백의 일단 이 교류전의 타격감을 조금 주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양 팀들이 지금 현재 1승 1패를 나눠 가졌는데 일단 오늘 경기만큼은 저는 일단 역시 소백의 타격감을 훨씬 더 일단 좋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 소뱅 사이드와 함께 노바는 패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배구, 남자 배구가 생각보다 일단 어제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또 여자 배구를 상당히 또 잘 발라 먹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 배구도 역시 우리가 접근 포인트로 안고 갔던 부분들이 역시 약간 상대 전적과 일단 최근에 펼쳐졌던 뭐 선수들의 일단 경기력들 이런 부분들을 약간 중점을 갖고 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1주차다 보니까 역시 주전 멤버들 조금 빼고 운영을 조금 하는 팀들도 좀 있었고 일단 그 가운데 일단 이번 1주차 이후로 세계선수권 대회가 곧바로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자원들을 안 쓰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1주차 때는 약간 유망 자원들, 어떻게 보면 약간 신의 자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조금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는 팀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어차피 이 발리볼 네이션스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는 단기 대회이다 보니까, 그쪽에 약간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어제 남자 배구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중국과 세르비아 한번 또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단 중국 같은 경우 일단 이 경기는 중국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일단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일단 일본 상대로 최근에 일단 경기력을 잘 비볐던 경기력들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주전 멤버들을 전부 다 빼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1.5그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도 약간의 세대 교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저마토로 일단 일본한테 속수무책 3대0의 대패를 당했습니다. 졸전을 펼쳤고요. 반면 일단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 상대로 일단 3대1의 승리를 거둬갔던 내용들을 보여줬었는데 자 일단 결론적으로 일단 이 경기는 역시 세르비아 사이드입니다. 세르비아 중국 홈이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일단 중국은 세르비아전에 일단 고질적인 약점을 보여줍니다. 일단 최근의 맞대결에서 10연승이에요. 세르비아가. 그럴 정도로 역시 중국전에 상당히 또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중국은 지금 현재 약간 부상자들도 조금 늘어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단 주요 자원들을 일단 부상 손실로 일단 장징인 일단 주요 자원들의 일단 이탈들이 조금 있는 가운데 약간 딱히 홈이라고 했을 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조금 세르비아가 평균 신장이 역시 중국보다 2cm가 큽니다. 그럴 정도로 역시 높이에서도 세르비아가 조금 압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일단 여자 배구는 세르비아가 조금 약체팀이긴 하지만은 일단 역시 남자 배구는 일단 세르비아가 늘 이제 조금 강한 모습들을 일단 유럽 리그 내에서도 또 늘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요 경기 상대전적 10연승에 세르비아의 개똥배당은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 세르비아 사이드 일단 역시 세르비아 핸디도 한번 컨택방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약간 조금 일방적인 승리 그림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세르비아는 일부 주전들을 약간 가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땐 역시 세르비아 사이드와 함께 언더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일단 여자 배구는 일단 중국이 강한 반면에 남자 배구는 역시 중국이 상당히 일단 저조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 랭킹 차이고 나고 거기다 일단 세르비아는 주전 멤버들을 일부 또 포즈를 시켰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LG와 역시 SS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일단 LG가 개똥배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LG가 어제 경기 일단 역전승에 일단 그 퍼포먼스로 인해서 역시 개똥배당을 받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래도 일단 선발 매첩에서 큰 차이가 조금 나긴 나요. 자, 지금 현재로 일단 전형준과 역시 치르노스의 매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일단 이 경기는 LG의 개똥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형준은 역시 상무 출신이죠. 상무에서 역시 일정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퓨처스 리그에서도 일단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줬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역시 약간 SSC가 또 기회를 조금 부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일단 7무대 등판하고 나서 일단 4경기를 치렀는데 4경기가 일단 전부 다 일단 이제 5회를 못 채웠습니다. 전부 다 조기강판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역시 상당히 일단 불안 요소들을 조금 보여줬었고 치리노스는 올 시즌 또 일단 SS전에서 일단 좋은 승리를 조금 거둬냈던 데다가 거기다 일단 직전 경기도 7이닝 무실점에 일단 호투가 또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는 에르난데스가 무너졌어요. 에르난데스가 무너졌지만은
치리노스는 그래도 일단 역시 꾸준하게, 물론 이제 시즌 초반의 페이스보다는 다소간에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전형종과의 비교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역시 LG 사이드 공략 포인트 또 노려보셔도 좋겠고요. 역시 일단 치리노스도 일단 최근에 일단 SS 타격감은 좋아, 일단 역시 살아나 있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요 경기는 일정순에 다득점이 또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일단 역시 오버도 한번 컨택방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8.5 기준점 오버와 함께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자유롭게 한번 선택지를 조금 끌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신다면은 요 경기도 일단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 배당이 조금 너무 똥배당이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역시 전형주리가 조금 불안 요소가 크다는 점은 무엇보다 일단 주요 포커스가 될 것이다. LG 승과 8.5바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KT와 롯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경기는 일단 분석 실패였어요. 왜냐면 일단 헤이수스가 롯데전의 4연승이었어. 작년부터 포함해서 헤이수스가 상대전의 4연승을 조금 거둬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또 KT가 타선 쪽으로도 일단 반등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조금 분위기를 봤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어제 일단 데이비슨이 또 나름 또 버텨줬고 헤이수스가 어제도 일단 역시 롯데전의 강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6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일단 KT에 어떻게 보면 또 믿고 있던 불펜진들 원상현과 김민수가 말아먹어버렸습니다. 어제 역전 패배에 일단 시발점이 됐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패배를 당했지만은 어제 헤이수스를 깔 수는 없습니다. 그죠? 헤이수스는 역시 롯데전의 강점을 그대로 보여줬던 피칭력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김진욱과 소용준의 매치로 봐야 되는데 어제 헤이수스가 롯데전의 4연승이다 말씀을 드렸죠. 어제 헤이수스는 호투를 했다. 소영준도 역시 롯데전의 4연승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소영준도 일단 롯데전만큼은 역시 천재급의 피칭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일단 자기 밸런스를 또 유지를 하고 있는 친구라는 점에서 일단 또 소영준 어떻게 보면 일단 올 시즌 일단 본인 피칭 대비해서 일단 또 부활한 시즌이 되고 있고 그 부분도 역시 긍정적이죠. 자, 그 가운데 일단 김진욱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욱은 일단 시즌 초반에 역시 선발로서 올 시즌 역시 계속해서 등판을 했다가 일단 역시 2군 부대 갔다가 또 일단 역시 또 불펜으로 또 뛰었죠. 불펜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일단 선발로서 또 가용이 되는 내용인데 일단 역시 고질적인 이 볼레더형 449 호형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는 일단 역시 불펜진들의 방아쇼로 조금 앞서가던 경기를 4대3의 역전 패배를 당했다면은 오늘 경기는 일단 김준욱의 실점은 어제 데이비슨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매치업은 용병들 간의 매치업이었단 말이야. 일단 점수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다면은 오늘 경기는 일단 역시 김준욱의 실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단 요 경기는 역시 KT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최근에 일단 두 팀 다 타격감은 좋아요. 롯데도 타격감이 좋은 편이고 KT도 역시 타격감이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일단 어제보다는 점수대들이 훨씬 더 발생할 수 있는 경기다. 일단 요 경기 8.5 기준점 오버도 역시 공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T 승과 오늘 경기는 역시 8.5바 역시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기아와 일단 삼성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경기 일단 역시 조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두 팀 누가 이겨서 조금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매치였어요. 실제적으로 어제 일단 기아가 약간 타선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6대3의 일단 매치업을 조금 끌고 갔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어제 김도현이가 일단 나름 또 잘 버텨줬고 어제 생각보다 일단 양창섭이가 잘 버텨줬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일단 역시 경기 중반에는 이거 누가 이겨도 일단 이상하지 않겠다 이런 그림들이 조금 그려졌습니다. 근데 일단 무엇보다 어제 경기 때 일단 역시 타선의 집중도 역시 약간 기아 쪽에서 일단 폭발을 해버렸죠. 어제 양창섭이가 생각보다 잘 던져줬거든. 그런 가운데 일단 역시 어제 경기 일단 역시 불펜에서는 역시 기아가 조금 무세를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6대3의 좋은 승리를 거둬냈던 내용이었고요. 자, 일단 이 경기는 역시 승패라면 오늘 한 차례 조금 관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일단 윤영천도 지금 약간 조금 호투를 하고 있어요. 나름 일단 최근 경기 내에서
뭐 6연패 탈출도 직전에 또 했고, 일단 최근에 역시 약간 뭐 반등의 기세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영철이는 일단 고질적인 기아 챔피언스필드 홈 경기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양현종도 역시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약세를 보여주고요. 영철이도 그 못지않게 홈 경기가 약한 친구야. 그러다 보니까 역시 영철이의 홈 경기 필칭은 저는 일단 과히 조금 좋게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이 좌승현도 지금 현재 2경기 동안 호투를 하고 있어요. 의외의 깜짝 호투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역시 일단 원정 경기에서의 기복들은 상당히 또 심한 자원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승패라는 패스. 다만 이제 이 경기는 9.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로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승패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시고, 역시 이 경기는 오바로만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키움과 N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일단 고민하지 마. 아시겠죠? 김현주든 김노건이든 쌍김씨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현주가 올 시즌 약간 이제 NC전에 한 차례 호투가 있어요. 나름 일단 조금 좋은 피칭 내용들을 보여줬던 친구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역시 지금 이제 데뷔 2년 차에다가 일단 2년 연속 6점대 방어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이제 NC전에서 5이닝 1실점 한 차례 승리가 있긴 했지만은, 일단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피칭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반면 일단 김노건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여러분들이 신인으로 좀 아시고 계실 테지만은, 4년 차예요, 4년 차. 이 친구가 일단 역시 퓨처스 리그에서도 일단 역시 부진했던 친구야. 역시 기대치가 조금 낮은 친구인데, 일단 요 경기는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NC의 타격감을 좀 더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단 두 팀들의 선발 불안 요소를 고려했을 때 승패는 버리세요. 9.5 기준점, 10.5 기준점, 일단 역시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만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9.5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 9.5일까? 11.5를 주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요 경기 오바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하나와 일단 두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일단 1위 자리를 놔두고 지금 이제 LG와 경쟁 중에 있습니다. 약간 집중도를 조금 끌어올려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계속해서 일단 이제 반게임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죠. 일단 하나의 2연승, 두산의 4연패,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역시 두산의 페이스가 지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오늘 경기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일단 하필이면 오늘 중요한 경기인데, 엄상백이 등판을 하는 경기입니다. 자, 엄상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질적으로 역시 지금 현재 등판하고 일단 올 시즌 초반엔 조금 괜찮았어요. 상백이가 좀 달라졌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일단 피칭 밸런스 역시 바닥을 조금 찍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일단 먹튀로서의 퍼포먼스 이슈가 또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일단 불안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 일단 또 2군으로 또 내려갔다가 일단 퓨처스 갔다가 일단 재차 복귀를 했었죠. 근데 그 퓨처스 리그로 가게 만들었던 게 역시 두산입니다. 두산전에서 일단 난타를 당하면서 역시 2군으로 떠내려갔던 내용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역시 두산전에 올 시즌 크게 또 한번 무너졌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일단 잭로그도 역시 올 시즌 하나전에 1패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잭로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 한국 야구에 조금 적응했어요. KBO에 조금 적응하면서 피칭 밸런스가 약간 살아나고 있고, 역시 지금 현재 일단 방어율도 2.88로 상당히 또 낮춰놓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달 이후부터 일단 페이스가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일단 두산이 비록 지금 4연패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선발 매치업에서는 확연하게 일단 잭로그의 조금 퍼포먼스를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연패 탈출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엄상백의 불안 요소, 일단 저는 요 경기는 역시 두산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한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 경기는 일단 어느 반은 조금 고민이 된 내용이고, 승패 라인업에서는 확연하게 일단 선발의 2점, 일단 잭로그 지금 이제 0점이 잡혀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셔서 일단 역시 두산 사이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연승, 두산의 연패, 이런 부분들이 약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럴 땐 요 경기는 엄상백의 부진은 두산전에 약하다, 이 부분은 역시 주요 지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두산 사이드 어느 반은 패스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일단 9시 30분에 펼쳐지는 역시 폴란드와 일본의 배구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역시 일본도 지금 현재 일단 주전 멤버들이 다 대거 빠져있죠. 이번 매치업에서 어떻게 보면 일단 일단 지난번에 일단 프랑스와의 또 준우승 멤버들, 올림픽 준우승 멤버들이 일단 대거 결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어떻게 보면 일단 뭐 주요 공격수도 지금 다 빠져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일단 조금 좀 페이스가 좀 좋지 못하고, 폴란드는 아시다시피 일단 세계 랭킹 1위 팀입니다. 1위 팀인데, 폴란드도 주전 멤버들을 가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이번 발리볼 네이션스가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일단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일단 1주차가 끝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1주차 때 주전 멤버들을 조금 아끼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일단 세계 선수권 대회를 먼저 유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주전 멤버들이 빠져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 약간 폴란드는 일단 역시 일본전에 강합니다. 강세를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일단 11연승이에요. 11연승으로 일단 역시 상당히 일단 일본만큼 폴란드가 찍어 누를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 격차가 어디에서 나냐면은 일본이 비록 이제 신장은 조금 작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자 배구도 그렇고 남자 배구도 그렇고 신장은 조금 작은 편인데 높이 경쟁력 있는 팀을 상대로 일단 수비 밸런스나 역시 서브로서 흔들어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근데 일단 폴란드가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게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유럽 선수들, 어떻게 보면 일단 그 여자 배구 선수들을 조금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수비가 조금 좋지 못하거든. 근데 폴란드는 수비까지 강하단 말이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일단 신장 차이도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89cm예요. 평균 신장이 189cm고 폴란드는 일단 높이가 197cm야. 평균 신장도 8cm가 차이 난단 말이지. 근데 대부분 이런 차이를 일단 일본은 느끼면서 일단 수비나 역시 그런 공격 템포들을 잘 끌고 왔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단 폴란드는 수비까지 강해. 그렇다면은 이 높이 경쟁력의 차이를 극복을 못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저는 요 경기는 역시 조금 폴란드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전적 11연승으로 폴란드는 일본을 찍어 누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약간 양 팀들이 일단 주전 멤버들을 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무엇보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일단 니시다 유지, 이시카와 유키 이런 자들 전부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폴란드도 역시 지금 주전 멤버들이 약간 빠진 1.5군이라면은 그래도 일단 이 경기는 세트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 경기예요. 182.5 기준점에 역시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가져가신다면은 오늘 경기 역시 9시 반까지는 충분히 일단 케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이번 1주차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여자 배구는 우리가 또 일단 초반에 약간 조금 어려웠던 거를 감을 바로 잡고 2일차부터는 잘 땡겨갔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역시 일단 남자 배구도 1일차가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2일차부터 이제 조금 집중도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배구가 주전 멤버들을 지금 잘 안 쓰고 있다. 일단 그게 조금 결론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신다면 오늘 경기 역시 충분히 일단 좋은 접근 포인트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도 지금 추천 개수 꾹꾹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접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올킬 한번 달려봅시다. 가자!